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H 진행을 할 건데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제의 국권 피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보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국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빼앗겼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맨 처음에는 러일 전쟁입니다. 1895년에 삼국 간섭을 통해서 중국의 요동반도를 러시아 때문에 그냥 돌려줬잖아요. 그때 일본이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언젠가는 저놈들을 박살내겠다. 그래서 선제 공격이 들어가죠. 자, 러시아와 일본이 싸웁니다. 그럼 어디서 싸우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싸우겠죠. 그래서 일본이 제일 먼저 한 게 한국 내에서 군사적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한일 의정서 보면 일본이 한국 내에 군사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일본의 약탈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러일 전쟁 다음해가 한일 의정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그 다음해가 바로 제1차 한일 협약이 되겠습니다. 제1차 한일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정 고문 메가타가 오고요. 외교 고문 스티븐슨이 와서 우리의 내정을 간섭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여러분들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되게 을씨년스럽다, 기분 더럽다, 안 좋다는 거죠. 도대체 을사늑약을 빗댄 표현인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더러운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가 통감부가 설치가 됩니다. 통감부는 나중에 조선 총독부로 이름을 바꾸어서 1945년 동안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교실에서 싸우고 있어요. 담임선생님 딱 왔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 야, 얘들이 싸우는데 너희들 뭐 했니? 왜 안 말렸니? 너희들 가만히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그럼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외교권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얘네들 뭐 했을까요? 영국, 얘네들 뭐 했을까요? 러시아, 얘네들 뭐 했을까요? 얘네들은요, 미국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영국은요,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러시아는 포스모스 조약을 통해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승인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묵인했다. 한마디로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를 지배하게끔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을사늑약의 배경, 을사늑약 할 때 열강들은 어땠냐? 승인해 줬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포스모스 조약을 통해서 승인해 줬다. 묵인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종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희종을 보내죠.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는 거죠.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일본은 이걸 문제 삼아서 고종 나가줄래 하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칠조약,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인 차관을 임명합니다. 장관은 한국 사람인데 허수아비야. 차관은 일본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지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행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자, 행정권도 장악되고 군대도 해산됐네요. 드디어 이제 1910년에 한국 병합조약을 통해서 나라를 잃게 되겠습니다. 일본의 국권 피탈 과정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사료 공부하실 때는 제가 사료를 읽어보시고 항상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볼 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일본과의 항일의병 투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요, 제가 말하는 부분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내년에 수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세 개의 의병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을미의병입니다. 자, 을미의병의 원인은 첫 번째 을미사변, 두 번째 단발령이 원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을미의병이 큰 활동을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단발령을 철회하고 고종이 해산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큰 역할, 큰 활동은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의병은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을사의병의 원인은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을사의병 중에서 평민 출신인 신돌석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민 출신 의병장인 신돌석이 활약했다. 뭐 별명이 뭐 태백산 호랑이다, 뭐 신출 기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냥 저는 돌돌이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돌 석이잖아요. 그래서 돌돌이 한번 더 기억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정미의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미의병은요, 첫 번째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 것과 군대 해산이 원인이 돼서 들고 일어납니다. 정미의병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뭐냐? 해산된 군인이 참여하다 보니까 전투력과 조직력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의병이 아닌 의병 전쟁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보시 확대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908년에는요, 여러분들 서울 진공작전이 전개가 됩니다. 자, 서울 진공작전이란 13도 연합부대,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데요. 13개의 도에서
의병들이 모입니다. 이때 모인 의병의 숫자가요, 당시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숫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통감부를 공격해서 일본인들을 제거했더라면 우리가 국권 피탈이라는 아픔이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이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사를 치른다고 낙향해버립니다. 총대장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수선하는 분위기를 타 누군가가 일본에게 밀고를 하게 되고요. 일본이 선제 공격하게 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의병들은 각지로 흩어집니다. 어디에 제일 많이 모이냐면 호남에 많이 모여서 항전을 지속했고요. 일본 애들은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하면서 호남 지역의 의병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엄청난 학살 속에서도 살아남은 의병들, 우리 같았으면 무서워가지고는 그냥 조용히 집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해서 독립군으로 계속 활동하십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했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고해신이라고 나오죠. 고해신이 보시면 의병 역할을 나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독립군 역할을 또 하고 있죠. 의병들이 독립군으로 변했다는 것을 그 고해신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의 한번 보시고요. 한계도 뭐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의와 한계가 수능에 나올 리는 없으니까요. 자, 이제 개별적인 내용들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1900년대 태어났거나 아니 살았다라면, 태어나면 안 되겠죠.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살았더라면, 그때 아마 청년이었다면 아마 이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주위 어떻게 생각해요? 이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없을 것 같아요. 애국심이 좀 부족하네요. 우리 승빈이는 여기 이름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승빈이 고개를 당연히 끄덕입니다. 승빈이는 당연히 있죠. 자,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한 정명훈은요, 미국인 외교고문 스티븐슨을 암살합니다. 고문으로, 외교 고문으로 왔던 스티븐슨, 일본 편을 들었던 애들이죠. 자, 전명훈 장인환이 스티븐슨을 사살하니까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금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뭐 야당 대표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자, 이재명은 을사 오적 중 하나인 김승빈을 습격합니다. 네. 승빈 이름 있네요. 네, 있네요. 자,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초대 통감인 이또 승빈을 저격합니다. 승빈 이름 나오네요. 예. 자, 웃자고 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장지현은 신야방성대국을 황성신문에 게재해서 낮과 밤낮으로 울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항일의교 활동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고요. 애국 계몽운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국가를 사랑한다면 계몽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요, 스펜서라는 학자의 사회 진화론을 따랐거든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강한 국가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럼 이런 강한 국가의 지배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리가 더 강해지면 된다. 그럼 어떻게 강해지느냐? 바로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강해지면 된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애국 계몽운동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약간 좀 인정했다는 단점도 있지만, 자, 그럼 애국 계몽운동 단체 4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보안회, 두 번째 헌정연구회, 세 번째 대한자강회, 네 번째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자, 보안회는요, 일본이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해요. 그거 반대 운동을 해가지고 그 요구를 철회하게 했습니다. 헌정연구회는요, 헌법과 정치를 연구했다. 그랬더니 입헌군주제가 최고다라고 주장한 거죠. 입헌군주제란 법이 있고 그 법 아래 왕이 존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왕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죠. 왕이 법 위에 있으면 이건 전제군주제.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으면 이거는 공화정. 자, 대한자강회는요, 헌정연구회를 계승했고 규모가 꽤 컸습니다. 전국에 지혜를 뒀고요. 매월 책자를 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종의 강제 폐위 반대 운동을 주도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상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신민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신민회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좀 기억해 주세요. 바로 공화정입니다. 공화정.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은요, 교육과 산업 활동 많이 하거든요. 먼저 교육부터 가겠습니다. 대성학교만 기억하시고요. 오산학교만 기억하십시오. 평양한 창호 청주 이수군까지 기억해 주면 고맙겠지만 시험에는 학교만 내겠습니다. 자, 교육이었고요. 산업은 태극서관 출판사입니다. 자기회사 도자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이제 신민회가 했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바로 어디 부분이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신민회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립운동 기지를 남만주 3원부에 건설했고요. 이곳에 신흥무관학교를 설치했습니다. 독립군 양성기관이 되겠고요. 이곳 출신의 독립군들이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은 신민회 회원들이 당시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해서 사건을 알조해서
사건을 날조하죠. 그래서 신민의 해운을 포함한 105명을 구속시켰던 사건,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는 Y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신민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항상 공부는 뭘 중심으로? 밑에 해설을 중심으로 하시라. 비밀 결사 조직이었네요. 자, 애국개몽 운동 계속 가겠습니다. 학회를 설립해서 서로 교육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신문과 잡지 발행들을 통해서 또 애국개몽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 일본은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일종의 걸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애국개몽 운동의 의의와 한계가 있는데요. 한계에서 한계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라임 괜찮지 않아요? 한계에서 한계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항일 의병투쟁을 비판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야, 그렇게 땀 흘려가지고 그렇게 피 흘려가면서 싸워봤자 뭐하냐. 애국개몽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민회는 재해입니다. 신민회는 신흥무관학교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신민회만큼은 항일 의병투쟁이나 무정투쟁에 대해서 약간 좀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야, 독도가 진짜 일본 땅이냐 너희 땅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당당하게.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증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국사기에 보시면 지중왕 때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복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우리나라 땅임이 되어 있습니다. 숙종 때 안용복이 우리나라 땅임을 확인받고 왔고요. 일본의 지방관인 태정관 지령문에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이고 일본과 관계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들이 관계가 없다고 한 거잖아요. 5번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울릉도와 울도군을 승격하고 독도를 관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러일 전쟁 중에 시마네형 고지를 통해서 다케시마라고 불러서 불법으로 우리의 영토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독도였습니다. 간도를 보겠습니다. 간도는 간단하게 좀 볼까요?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 지역이 간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청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 섞어 살았는데요, 도대체 영토가 어디냐라고 하기 위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딱 세워요. 그래서 그 경계를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토문강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이 토문강이냐, 여기 흐르는 이 토문강이냐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됐습니다. 이걸 간도 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보면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을 했는데요. 토문강의 해석을 둘러싸고 청과 영유권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간도 분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니 꺼내 내 꺼내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일본 아이들이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합니다. 이게 간도 협약이에요. 야, 일본이 왜 갑자기? 일본에게는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빼앗겼나요?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청나라에게 간도를 주고 자신들은 만주의 철도 부설권과 광살 채굴권을 얻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우리 영토를 냅다 줘버린 거죠. 자, 밑에 보시면 독도와 간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이 밑에 부분에 공부를 꼭 해두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H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